네. 일본 시장을 조금 잠깐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PPT 자료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볼게요.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보면, 자, 2021년 4월부터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쭉쭉 최근까지입니다. 자, 이 노란 박스가 지금 최근인데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를 여러분 쭉 보세요. 21년도에는 마이너스였고, 그렇죠? 22년도에는 지금 플러스인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8.5%죠. 우리나라도 4% 초반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7.5% 네.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일본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였고, 지금 최고로 많이 오른 게 최근에 1.2%라는 얘기죠. 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네. 지금 엔화의 가치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고,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의 경제와 여러분 한 가지 이론을 조금 접목시켜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신세계 리턴즈에 나오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이론인데, 디플레이션이죠, 여러분. 디플레이션. 제가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필립스 곡선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경제 이론상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이제 디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분석을 하거나 어떤 이론을 정립할 때 통설과 다수설을 저는 조금 많이 따릅니다.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디플레이션에 빠진 나라는 없다라는 게 일단은 현재 통설입니다.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교과서에서 나오는 한 가지의 이론일 뿐이다. 한 가지의 이론일 뿐이고, 디플레이션에 빠진 나라는 지금까지 없다. 언제부터이냐면, 우리가 19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그 미국이죠. 미국이란 나라를 마지막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디플레이션에 빠진 나라가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통설과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디플레이션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일본의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나 아니면 일본의 지금 30년간의 일단 이런 경제 상황을 보면 거의 100년이죠. 지금 1929년이고 지금 2022년이니까 거의 100년 만에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나라가 일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디플레이션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현상입니다. 지속적인 겁니다, 지속적. 자,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론상으로만 존재를 하느냐? 물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정상적인 나라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나라는 시간이 흐르고 산업이 발전을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레벨업이 되죠. 화폐 가치가 낮아지고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건 어느 현상이냐면, 자, 지금과 같은 현상, 지금 미국과 같은 현상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경기 과열이니까 이게 경기를 좀 쿨다운 시켜야 돼요. 경기를 조금 다운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자, 그때 쓸 수 있는 게 살짝 경기를 다운시키는 그런 정책. 이런 정책이 디플레이션 정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5년, 10년, 20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한 가지 이론으로서 그냥 설명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1년치만 일단은 갖고 왔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에서 겨우 넘어온 게 지금 1%대입니다. 근데 이전에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거의 이런 기조를 일단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일본이란 나라가. 디플레이션이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자,
경제공황 우리가 1920년, 29년에 경제공황 때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물가가 싸져요. 물가가 싸지면 물건을 구입하는 게 당연히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자, 핸드폰 같은 경우에 100만 원 하던 게 50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매를 하려는 구매 욕구가 생깁니다.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내가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노트북 200만 원짜리를 사고 싶었는데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이 노트북이 100만 원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는 그 노트북을 사는 게 정상적이겠죠? 근데 안 산다 이거죠. 자, 왜 안 살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안 살까?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있다가 계속적으로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생각을 하겠죠. 내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정도 있으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 정도 있으면 내가 더 싼 가격에 이거를 살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재화를 상품을 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품을 사지 않으니까 기업은 어떻게 돼요? 투자를 안 하겠죠. 투자를 못하니까 투자를 못하고 상품이 안 팔리니까 지어놨던 공장을 폐쇄를 시키겠죠. 폐쇄를 시키면 실업자가 생기겠죠. 경기는 안 좋아지겠죠. 물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지를 않습니다. 왜? 내일 또 떨어질 거니까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순간이 뭐냐?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인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이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일본을 어떻게 침체시킬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귀추를 조금 주목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일본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